보복은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트에서 적어도 같은데. CU 같은 경우도 접촉을 해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사장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가점포 운영 중이고, 브랜드는 뭐 어떤 거세요? 세븐일레븐이요. 지금 경영을 한 20년째 부모님 때부터 하셨거든요. 이번에 네. 재계약을 들어가는 중에 조금 틀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브랜드로 이렇게 전환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매출 평균 150 정도고요. GP는 28, 29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신 여기가 대학교 주변이어서 네. 월 매출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럼 방학 때는 한 100 정도에서 학기 중에는 한 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예, 돼요. 그래서 연평균이 한 150 정도 나오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세븐에서 재계약 조건을 받기는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편의점을 세븐일레븐만 했었거든요. 예, 네. 20년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 들어가는데 좀 오래 해온 거에 비해서는 조금 네. 조건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좀 조율하는 과정 중에 좀 네. 약간 이제 문제도 있고 해서 전환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제시 받은 거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배분율이 거든요. 이게 네. 다예요, 그냥. 전기세 지원 5대 5요. 이거 예전 계약 있는가 보네요. 네, 예전부터 하셨으니까 그거를 좀 해주고 있고요. 거기서 이번에 만약에 배분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일시정부, 전기세 지원까지 그대로 가고요. 네네, 대신 뭐 리모델링이나 들어오고 하는 건 없이 그냥 지금 점포가 20년 되셨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한 지는 언제 됐는데요? 저번 재계약 때 하기는 했어요. 전체를 해준다고는 했는데 막상 하고 나서 봤을 때는 뭐 네. 딱히 기기나 이런 것들 그대로 유지된 상태고 굉장히 낡은 느낌이 그대로 있기는 해요. 5년 전에도요.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매장도 되게 낡은 느낌이고 간판도 아직 세븐일레븐 구형 간판 그대로 계속 달고 있거든요. 만약에 배분율을 조정을 하면 까지는 주고 대신 지원금이 없다고 하거든요. 24시간이잖아요. 네, 24시간이요. 조금 부모님께서는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해서 은퇴를 하시고 좀 자식들에게 맡기신다고 하셔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계약을 잘 모르셨어요. 이런 편의점 계약을 어떻게 재계약을 하시는지. 20년 차가 됐는데도 아직 조금 배분율 같은 경우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사에서 좀 실망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 재계약 때도 조금 태도가 그래가지고 아예 전환을 고려하는 와중에 CU 같은 경우도 접촉을 해봤는데, 뭔가 CU는 좀 뭔가 거래에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마트 담당자분이랑 만나 뵀는데 좀 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동영상을 보고 조금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있구나 해서 연락드려본 거거든요. 시유는 얼마나 불렀는데요? CU는 그래도 일매출 170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확답은 못 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그죠? CU 네. 같은 경우는 또 주변에 두 군데가 있어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또 그분들한테 또 허락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 인근에 200m 안에 시유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200m에 걸려요. 네네. 그러면 그쪽 동의 받아야 되겠네. GS도 근처에 이렇게 위아래에서 두 군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GS 도메인 200m 안에 걸리고요. 네네. 그러니까 시유가 적극적이지 않네요. 네, 시유가 동의 받기조차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마트 쪽으로 했는데, 이마트는 조금 계약에도 좀 적극적이고, 그렇게 이마트는 얼마 부르던가요? 처음 상담만 받고 아직 내일 만나서 이제 일시금이나 이런 것들은 내일 얘기해 준다고 했었는데, 뭐 GP 낮아지고 하는 것들 한 뭐 2, 3%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는 창업 지원용으로 해서 월회비 160 나가는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가세 한 176 나가요. 부가세까지 하면 176이요. 16도 해야 되니까요. 최근에 네. 새로 오픈한 점포도 한번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었거든요. 한 달 고정 비용 한 240에서 250까지는 나갈 거라고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게 세븐 제시한 조건이 분율 자체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매장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 매장 왼쪽으로는 뭐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네. CU랑 GS요. CU랑 GS 둘 다 거리 어느 정도 돼요? 둘 다 200m 안에? GS가 200m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CU가 있고요. CU가 더 가까워요? 네, CU가 더 CU는 가까워요. 그럼 한 150m에 오른쪽으로는요? 오른쪽으로도 CU 있고, 네. 뒤쪽 오르막길 위로도 또 GS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럼 CU랑 GS 거리는요?
둘 다 한 100에서 1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0에서 150. 네. 뭐 맞은편에는요? 없어요? 네, 맞은편 쪽으로는 없어요. 여기가 대학가라서 좀 네. 꿀빛들이나 이런 게 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거는 바꾸시더라도 딱히 보복은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평생 협약. 출점 제한 연장됐다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은 바꾸시더라도 딱히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세븐이. 보복 점포는 뭐 CU가 문을 닫고 GS로 바꾸든지 이거 다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바꿔도 우선에는 보복은 안 들어올 것 같고 매출 자체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네. 보복은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상권은 모르겠는데 사장님 말씀드렸을 때는 그냥 보복은 생각 안 하시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결론은 그렇죠. 뭐 세븐 부르는 거랑 이마트 24가 얼마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마트 24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이렇게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받는 일시금을 일단은 빼더라도 네. 그냥 뭐 일시금은 따로 차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월 회비 내가면서 네.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저희 매출에서 지금 괜찮을지 아니면 그냥 배분을 받고 그냥 세븐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나을지. 그 동영상을 봤을 때 배분율이 높을수록 이마트는 따라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제 기준에서는 80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마트로 하면 세 점포로 되니까 매출 올라가고 당연히 더 바빠지고 순수익도 더 올라가겠죠.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었는 걸로 봐서는 이마트로 바꾸시는 게 낫고요. 네네. 이마트로 바꾸는데도 조건이 필요하겠죠. 네. 이마트에서 일시 지원금을 얼마를 받느냐, 이마트 쪽에서 세분 물건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느냐, 네네. 그것도 문제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GS나 CU가 좀 이렇게 많이 있는 편이라서 보복이나 이런 거 조금 어렵게 보시는 거죠? 네, 정확한 네. 상권은 제가 뭐 앞에 하고 어떻게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이마트로 바꾸시더라도 애매한 부분에는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사장님 매출도 150이기 때문에 150이면 안 들어가거든요. 200 넘으면 들어가는데 네. 보복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마트로 이제 얼마 받으면 넘어가는 게 좋으냐 그거잖아요. 결론은 이마트에서 적어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받으시더라도 맨 그쪽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네. 가맹비 770 나가면 거기서 떼고 줄 거고요. 그 보증 상품 보증금하고 또 그것도 다 떼고 줄 거거든요. 뭐 공사하면서 외부 공사했는 거 이런 것도 다 지원금에서 빼고 줄 거고. 그럼 이제 정도 받는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가맹비나 뭐 공사 비용 이런 것들 빼고 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저 바꾸는 게 괜찮을까? 근데 평수 몇 평이에요? 평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희가 한 20평 조금 넘는 것 같거든요. 평수에서 좀 아쉽네요. 네네. 이마트로 바꿨을 때 평수가 좀 넓어지면 매출이 확 오르는데 이 매출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좀 그거는 조금 그렇네요. 이게 세븐일레븐 하면서 물건들에 대해서 좀 이게 대학생 손님들이 좀 불만이 있는 편이라서 네. 이게 이마트 물건들은 좀 이렇게 젊은 층한테 좀 호응이 있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 브랜드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마트는 도시락 이쪽이 아무래도 약하니까 세븐이 좀 낫거든요. 네네. 이마트보다는. 이미 근데 여기 도시락이 CU나 GS에서 많이 밀려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에요, 도시락은. 얼마나 나가는데요, 도시락 예를 들어 학 기 중에 도시락만 10개는 여덟 넘게 개 날 거예요. 8개, 10개 정도밖에 안 나가는 것 같아요. 1, 2편 합쳐서요. 네, 하루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네요. 주변에 대학 가다 보니까 식당도 있고 네. 이게 편의점들이 CU, GS에 있다 보니까 CU, GS에도 도시락이 밀리는 상황이라서. 이마트는 조금 강한 게 신선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채나 과일 이쪽이 조금 강한데 네. 그쪽 지금 평수가 작아서 그런 것도 유지하기 쉽지도 않을 거고. 매출은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새 매장이라서 네. 바꾼다 치더라도 오픈발로 조금 올라갔다가 올라가도 10% 아니면은 현재 매출 그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매출이 네네. 제가 봤을 때 네. 뭐 150이나 잘 나오면 160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뭐 200값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예. 보복 이런 것들 좀 걱정돼서 여쭤본 건데 일단 보복 쪽은 안심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예, 이마트 제시하는 게 얼마 정도인지 한번 보고 네. 결정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이마트한테 받는 것도 하고 빠질 것도 계산 다 해보시고요. 네, 물건 받아줄 수 있는 거 어떤 것들 받아주는지 체크하고. 예, 네. 그러시면은 될 것 같아요. 상담 감사합니다.
네. 아니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어 이마트 상담 받아보시고도 한번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내일 만나보고 또 네. 만약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